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639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639일 차고요. 재밌죠? 소설이라서. 부자의 글은 재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25페이지고요. 중간에 하지만 해야 되는데 8번, 밑에서 8번째 줄부터 이제 해볼게. 하하, 노골적이시며. 그리고 쓴 웃음을 지으며 그의 말을 흐리려 했지만 노인은 역시나 내 기분 따위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 난 오늘 처음 자네를 만났으니 자네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다네. 생년월일, 가족, 구성, 경력, 그런 것도 전혀 몰라. 더구나 자네는 이 시간에 그것도 이런 곳에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에 얽매이지 않을 만큼 여유로운 사람이라면 음료수를 살 잔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돼. 회사원이라면 퇴근을 했거나 야근을 하거나 회사 자리에 갈 시간이지. 솔직히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 금리도 낮은 편이야. 은행이라면 아예 빌려주지도 않을 거야. 나는 아픈 곳을 쿡쿡 찔러대는 노인에게 발끈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아맞힌 걸까? 그저 우연이었을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만 뭔가 받아치지 않으면 분이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다. 하긴 제 신용도는 낮을 겁니다. 하지만 고작 100원 빌려주시고서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의 인격도 의심스럽네요. 하하하, 자네는 분명히 그렇게 늘 고작 100원이라고 여기면서 대출을 받아왔을 거야. 다시 뜨끔했다.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노인은 당황해하는 나를 무시하고 말을 이어갔다. 나를 오해해서는 곤란하네. 이래봬도 꽤 관대하고 지급 유예를 했자는가. 자네가 제기해서 돈을 마음껏 다루게 되면 이라는 조건을 붙인 건 무기한이나 마찬가지야. 무기한이죠. 그죠? 돈을 마음껏 다룰 때가 되면 갚는다. 무기한이라는 거야. 사실 지금 자네의 모습을 보면 그건 아주 먼 훗날의 일 같은데 말이지. 아니, 과연 그럴 날이 올지 안 올지도 잘 모르겠구먼. 나는 몹시 심기가 불편해져서 비아냥거리며 받아쳤다. 영감님이 스스로 조코라고 칭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네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토록 남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다니. 그것도 참 대단한 능력이십니다. 하하하. 그런데 오늘은 정말 즐겁구먼. 하긴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 이 노인은 남아도는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적당한 상대를 찾아 일을 즐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나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를 상대로 그런 이야기를 한 걸까? 이유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노인은 상대를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다. 만약 내가 은행에 근무했었다는 사실을 알면 그는 분명 놀랄 것이다. 내가 그 말을 할 타이밍을 노리는데 그가 갑자기 다시 진지한 음성으로 말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지 의문을 품는 모양이구만. 자네는 이 짧은 시간에 돈을 쓰는데도 이미 잘못을 저질렀어. 아까 자네가 실수로 차가운 밀크티를 사려다가 멈춘 다음에도 자네한테는 3가지 선택지가 있었지. 하나는 그대로 따뜻한 밀크티를 사는 선택지. 나머지 2개는 노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아이를 가르치듯 말했다. 또 따뜻한 밀크티를 사지 않는 선택지.
여기서 3분 정도 떨어져 슈퍼까지 걸어가서 100원이 필요 없는 밀크티를 사는 선택지.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었지. 물론 슈퍼에 있는 밀크티가 따뜻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가서 확인할 수는 있었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전 지금 여기서 따뜻한 밀크티를 마시고 싶었다고요. 그래, 자네는 방금 지금이라는 점에 얽매였어. 지금 당장 온기를 느끼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한테 돈을 빌려서 밀크티를 산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재미도 없는 낯선 노인의 이야기를 듣게 됐지. 이 노인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에게 접근을 한 거지? 영감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노인은 품위 있게 미소를 짓더니 한 박자 쉰 다음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말했잖아, 조커라네, 자네. 노인은 천천히 팔을 들어 나를 가리켰다. 그러자 마치 마법처럼 7빛깔의 불빛에 분수가 반짝이며 가을 밤하늘을 향해 솟아올랐다. 내 안에서는 이 영감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과 이 영감님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불편한 감정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혼란스럽긴 했지만 이렇게 노인과 함께한 기나긴 밤이 시작됐다. 네. 뭔가 이제 자기 믿음대로 막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노인이 무슨 얘기를 해줘도 또 한번 볼게요. 선택. 충동적이고 섣부른 판단은 아닌가. 뭔가 모르게 핵심적인 어떤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장 지금 내가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 그렇죠? 뭔가 3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진짜 제가 엄청나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가치를 정말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돈을 막 썼어요. 뭐 어떻게 그걸 다 쓰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쓰고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다 쓰지? 이래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공감이 아니라 하는 뭔가 다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쓰고 있다. 근데 나는 모른다.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각성이 안 돼서. 그쵸?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 100원에 대한 가치? 진짜 이 귀중한 건데, 이 100원에 대한 가치를 몰라. 진짜 가치 있는 곳에 써야 하는데, 이 귀중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지는 대로 그냥 막 여기저기 쓸 곳들이 그렇게 눈에 보여요. 제가 토요일 날에도 어찌나 돈 쓸 곳이 눈에 보이는지, 너무너무도 눈에 보이는지, 알아는 차렸어요. 내가 할 것이 아니구나. 스스로 해야 될 것이구나. 근데 제가 돈을 쓸 곳이 막 보이는 거야.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에 대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귀하게 생각하고 있나? 없어서 안달복달하는 거랑은 틀린 거예요. 없어서 안달복달하고 하는 거랑 있는데 귀하게 여기는 거랑. 그쵸?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게 엄마를 보고 자라서. 그쵸? 엄마, 아빠를 보고 자라서. 아빠가 자영업을 하셨는데 계속 망했고 잘 된 적이 없었고 그걸 계속 엄마는 비난하면서 돈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셨고 그게 너무 이 몸속까지 이렇게 지긋지긋해하는 엄마, 돈을 가지고 지긋지긋해하는 그 엄마의 그 느낌을 제가 너무도 갖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귀한 게 아니라 돈은 귀한 건데 잘 써야 되는 것인데 지긋지긋해했다는 거. 현재의식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돈을 좋아해. 돈을 사랑하는 것 같이 착각하지만 내 무의식에서는 뭐예요? 돈을 지긋지긋해 하니까 내가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거였던 거라.
거죠. 그래서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면서 이미 돈에 대한 것도 엄마 아빠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암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근원적인 신념과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찾아봐야 되죠. 네. 찾아서 재맥락한 게 5월 7일, 8일 시크릿이고 의식 아카데미에도 모든 정서적인 거, 유전적인 거, 또 어떻게 해요? 이성적인 거, 성공, 돈, 질병에 관련된 6가지를 암시된 것이 이미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게 의식 아카데미. 돈과 성공을 좀 더 집중적으로 테크닉 있게 잠재의식에 되어 있는 잠재의식에서 꺼내서 쓸 수 있는 걸 테크닉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또 시크릿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를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선택. 내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노인은 온화하게 미소를 띤 채 여유로운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지금 날 놀리는 걸까? 아니면 진심일까? 진심이라 해도 뭔가 목적이 있을 거야. 그런데 목적이라면 그게 뭐지? 내가 뭔가 목적이 있을 때 상대방이 목적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내가 사행심이 있을 때 상대방한테 사행심이 있을 때 사행심인지를 알면 괜찮지만 몰라서 속아 넘어가죠. 내 마음이 어떤가, 내 의도가 어떤가가 너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진심일까? 뭔 목적이 있을까? 두려움일까? 내 두려움이 있을 때는 진심이 덜 보이게, 두려움이 다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의 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인연에 따라서 이게 이제 진심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진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쵸? 내가 진심이면 돼요. 그러면 뭐 속을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노인은 내가 조금 전까지 앉아있던 벤치로 걸어가 우아하게 사뿐히 걸터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다. 돈이란 건 말이지 참 신기한 물건이야. 사람은 그걸 가진 순간에 선택해야 돼. 쓸까 말까. 쓴다면 언제 무엇에 쓸까.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충동적으로 써버리지.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쓰는 거야. 나는 노인의 말을 그저 듣고만 있었다. 어느새 스스로 조커라고 칭하는 그의 박력에 압도당한 것 같았다. 자네는 자칫하면 원하는 것과 다른 걸 살 뻔했어. 그리고 지금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선택지를 스스로 포기했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지금이라는 것에 지금 당장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그렇죠. 얽매여 가지고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행복은 기쁨은 지금 당장 느껴야 하는데 행복은 이 온기를 느낀 거하고는 내 내면에서의 행복과 외부에서 이걸 통해서 내가 온기를 느끼면서 행복하려고 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내 내면의 기쁨에서 그쵸 외부에서 오는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했고 저 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여기 떠나고 싶지 않았고 빨리 따뜻한 걸 마시고 싶었어요. 게다가 어두컴컴해서 자판기 글자도 잘 안 보였다고요. 뭔가 막 뭐라고 이제 핑계를 막 대시는 거예요.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90%는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인해 일어난다네. 내가 던진 변명 같은 말에 그는 그렇게 대꾸했다. 돈을 잘못 다루는 사람은 대부분 그걸 깨닫지 못해. 실수를 저질러 놓고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자네처럼 날씨나 기온 탓으로 해버려.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몇 번이나 다시 저지르지. 하긴 이 노인이 지금 내 처지와 심정을 어찌 알랴. 그러니까 돈을 잘못 다루는 사람은 뭐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진짜 이야,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더라면 정말 많은 돈을 모았을 거예요. 근데 계속 두려움 때문에 덮어버리고 돈으로 대신하는 그 대가를 엄청나게 많이 치렀던 것 같아요. 두려움을 덮어버리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대가를 진짜 모으지 않고 다 썼던 것들에 대한 그 대가. 근데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더라면 계속 지옥 속에서 아마 나는 돈을 버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여 안 모여 그러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의식 아카데미를 통해서 제가 돈에 대한 이 믿음 자체가 이랬었구나라는 걸 알고, 근데 그냥 전에부터 조금씩 알긴 알았지만 이게 벗어나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이 수업을 들을 때 있잖아요. 5배나 더 많이, 그 전에 수업 듣기 전보다 1년 수업 듣기 전에 제가 8년 정도를 했을 때 벌었던 수입이 있었어요. 그게 한 꽤 됐죠? 꽤 됐어요. 10억 정도 된 거예요. 근데 1년 딱 쉬고, 힘들어서 쉬고 다시 의식 수업을 만나면서 돈이 들어온 건 그것보다 5배가 더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이제 이거를 다루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제 두려움, 그냥 돈을 쓰면서의 그 만족감, 내가 하고 싶어서만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다 써버리죠. 엄청 즐겁게 다 썼습니다. 내면의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리기 위한 그 그냥 그 순간순간의 즐거움으로 다 써버린 거죠. 근데 그래도 지금 이제 그래서 깨닫지 못했던 거. 이거 벗어나는 게 지금 제가 이제 만 1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횟수로 12년이 됐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또 연도를 얘기하면 걸리시는 분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거.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저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냥 제가 그랬다는 제 얘기를 하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빨리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하는데도 그거를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더 적어보고 또 적어보고 나는 왜 돈이 많으면 괜찮아요? 나는 내가 만족스러운 돈이 왜 없을까?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있기 위해서는 벌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버는 행위를 하는가? 또 돈을 버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왜 그럴까? 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행위를 안 하죠. 행위를 하면 돈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큰 돈, 무한대의 나의 능력이 있는데 무한대의 능력이 있는 것을 하고 있는지, 단순하게 쬐끔 들어오다 많은 그런 걸 하고 있는지, 뭔가 여러 가지 찾아볼 것들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충 넘어간 시간인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는. 근데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걸 하나하나 다 있잖아요. 이게 경험해야 되는구나. 저항해서 돈이 자꾸 사라지게 했는데 지긋지긋한 거를 경험을 해버리면 되는데 경험하기 싫어 하면서 내보냈던 것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를 조금 더 알겠더라고요, 제가. 경험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대충 넘어간 시간이 저는 한 11년 정도가 되었는데 이제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도 아직도 실수를 저지르려고 해요. 그래서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남의 탓을 하고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원망하는 거, 비난하는 거,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건 아닐 텐데 내가 왜 저렇게 원망하는 거, 실수를 내가 저질러 놓고 남의 탓을 하고, 이게 남의 탓하는 것도 투사라고 하죠. 선생님이 이제 수업 듣다면 투사, 내 생각을 밖에다 던지는 거, 내가 하지 않아 놓고 이런 것들 비난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날씨나 기온 탓으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날씨나 기온 탓, 남의 탓, 그죠? 그러면서 탓을 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탓을 하니까 외부는 바꿀 수 없죠. 왜? 내가 보는 외부이기 때문에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외부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외부 탓을 하는 거는 여기 화분에 씨앗이 심어 있는 건 여기 아니거든요. 이 몸속이 아니라 이 영혼, 여기 영혼 안에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찾아서 줄기나 잎사귀가 나왔는 거를 잎을 뭐라 하고 줄기를 뭐라 한다고 잎사귀를 뭐라 하고 꽃봉오리를 뭐라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여기서 탓을 한들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씨앗을 보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씨앗을 보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가져오는 게 시간이 그렇게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 씨앗에 이미 암시되어 있고 씨앗이 딱 심겨지면서 거기에 자라는 거기에 맞는 뭔가 환경과 모든 것들이 자라날 때 또 계속 암시가 되고 암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암시가 되어 있어요. 체면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라온 거. 그래서 그 외에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체면이 걸려 있고 스스로 돈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여기서구나라는 걸 벗어나게 된다면 선생님 그러셨어요. 내가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 사람들이 자기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들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또 짜증나게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내가 이 화분 속에 있었던 환경들, 이 환경 탓을 한다는 건 내가 만들어서 이걸 한 건데 이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완전히 더 벗어나지게 되는데 아직도 이제 저도 이게 뭔지는 알고 찾아 들어가면서 아직도 이게 좀 더 관찰자 입장에서 있지만 뭔가 모르는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적어보고 또 내면으로 가고 아빠 엄마한테 해결하고 그러면 외부에서 보이는 것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탓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잘못을 몇 번이나 다시 저지르게 몇 번만 저지르면 얼마나 좋아요. 평생 저지르죠. 모르면 여기서 몇 번 정도만 저질렀다 하면 뭐 아이고 괜찮죠. 그런데 평생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되게 그 말씀이 와닿았어요. 화요일 날 수업 하시자마자 그 업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 업. 참, 업이 뭐예요? 저지른 실수 같은 거. 이렇게 뿌려놓은 거. 실수? 그러니까 뿌려놓은 거. 내가 뿌린 거예요. 업이라는 거 실수가 아니라 뭐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거 안 좋은 건 없다지만 어쨌든 내 생각으로 해서 저항하는 거, 욕망하는 것들의 어떤 뿌려놓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 보면서 화요일 날 수업을 딱 하시는데 그 얘기 하셨거든요. 살인자를 비난한다는 거죠. 우리는 살인자를 다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인자가 왜 살인을 하게 되었는지는 그 상황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 마음을 모르고 비난하면 그 비난한 거에 대한 경험을 모르기 때문에 저항했기 때문에 내가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업을 뿌려놓는 거예요. 업을. 생각으로, 말로, 몸으로. 그거가 굉장히 저는 요번에 야 그렇지. 그런데 아직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어요. 이제 이해는 했어요. 좀 더 깊이 이해 층도 좀 다르죠. 처음 이해가 안 되는데 따라다녀요. 뭔가 좋은 것 같아서. 뭔가 좋은 것 같아서 따라다니고 뭔가 인연이 있어서 공부하던 전에 뭔가 공부했던 인연이 있어서 뭔가 끌림이 있어서 다니고 제대로 이해가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래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이해가 정확한 좀 더 이해가 되어야 경험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제가 이해는 됐어요. 그 부분이. 이해는 되는데 아직 이 에너지가 확 바뀌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아직 비난하는 마음이 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난하는 마음이 쟤 왜 저래? 아직 그 사람 입장을 아직 그 사람 신념, 그 사람이 암시된 거
나도 암시되었듯이 그들도 암시가 되어서 암시된 대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직 벗어나려면 내가 조금 뭐가 안다고 해서 다 잘난 척할 것도 없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암시된 거에서 신념 믿음이 생겨버렸죠. 그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믿음이 생긴 거에서 이 기준점이 생기다 보니까 얘는 좋고 나쁘고 쟤고 나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버려서 내 신념에 부딪히면은 싫은 거고. 그렇죠? 그게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하면서 또 업을 저지르고 뿌려놓는 거죠. 좋은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다. 선업도 나중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받으려고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장 안에 있는 게 제일 의식의 장 안에 있는 게 좋은데 어쨌든 나라는 거로 해서 또 이제 분리되면서 또 시작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선업도 악업도 악업은 특히 근데 너무 좋은 희소식. 호킨스 박사님 한국인을 위한 축도 거기 들어보면 악업을 어떻게 언제 없앨 수 있냐는 거죠. 얼마나 걸릴 수 있냐는 거예요. 악업을 뭐요? 순식간에도 사라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순식간에. 저는 악업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이 희소식인 거예요. 저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뿌려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순식간에 저는 그 말씀이 제일 또 와닿더라고요. 이게 쫙 들을 때마다 나의 의식 수준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들리는 포커스들이 다 달라요. 오늘 듣고 내일 듣고 모레 또 들으면 또 달라진 상태에서 이게 와닿는 구절들이 진짜 다르거든요. 요번에 제가 순식간이라는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모르고 지어놨을 것들이 순식간에 어떻게 순식간에 바뀔까요? 내가 내 생각이 잘못되었던 것 때문에, 그죠? 내 생각을 용서를 한다면, 순식간에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건 순식간에 할 수 있지 않아요? 순식간에 나를 내가 용서가 된다면, 그냥 순식간에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참, 공부하면서 남 탓하는 거, 남의 탓, 기혼 탓, 공부 탓, 지금 하고 있는 일의 탓, 하게 되는 거. 왜? 근원은 뭐예요? 내가 내 화분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그 근원이 두려움이라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 내 두려움을 보고 내 걸 봐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보지 않고 탓하면 해결이 안 되더라. 탓하고 계속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래서 조금은 저 사람이 자기가 힘들어서 저러는구나라는 거는 조금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 안 됐다가 제가 약간 그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 이상하네. 자 왜 저러나 이러면서 완전 비난을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지금은 비난도 했다가 아닌가벼 비난했다 아닌가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이해도 됐다가 혼자 생각하면 조용하게 뭔가 탁 부딪히면 아직도 비난했다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뭔가 어제도 선생님이 어제 오셨거든요. 대구에. 차 한잔을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에서도 뭔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다수가 같은 의견인 거예요. 근데 요 사람이 하는 행위가 좀 다른 방향의 틈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막 탁 하시는데 그 에너지가 저는 딱 알겠더라고요. 비난하지 말라. 비난하는 거가 내 거기 때문에 비난하지 말라는 뭔가 그런 메시지였었어요. 저는 그 순간에 딱 느껴졌대. 또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나와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렇다고 해서 죽지도 않고 뭐 그렇지도 않잖아요. 흘러갈 것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난하려고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만 알아차리고 내 것만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라는 거를 저는 어제 차 마시면서도 딱 이렇게 선생님의 그 메시지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알았어요. 그냥 조금 알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 너무 익숙해. 엄마가 비난하려고 했던 게 익숙해서 비난하는 게 내가 옳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한 건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불편한 거는 다 적어보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다
하고 왜가 3번에서 5번을 내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습니다. 네, 시작.